사실상 이번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번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대출이 막히면서 집을 추가 구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요. 이를 풀어줌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내용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출 읽어주는 남자 대행남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 급락이 예상되고 실제로 급락이 이루어지면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를 독려하고 보유에 따른 부담은 낮추는 방식으로 사실상 집값을 부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주택 규제 지역 내에 주택 구매 시에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새해부터는 허용이 됩니다. 특히 담보대출 비율, 즉 LTV 상한은 일괄 30%로 적용하는데요. 민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LTV를 30% 추가해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부동산 업계에선 민간 임대 사업자인 다주택자의 경우 LTV가 40% 이상 허용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전체 주택 가격의 30에서 40%까지는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완전히 대출이 막혔던 것이 규제가 허용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도 낮아지는데요. 다주택자들이 대출이 나와도 거래세 때문에 주택 구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 거래세를 낮춰서 다주택자의 주택 수요 증가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입니다. 지금은 1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추가 구매를 하거나 2주택자가 세 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8%의 취득세를 내야 했는데요. 엄청난 거죠. 법인의 경우 4주택 이상,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구매 시는 12%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취득세율이 개인 4%, 법인 6%로 각각 완화됩니다. 예컨대 서울에 집이 있는 1주택자가 서울에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구매할 경우 지금은 취득세로 4천만 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2천만 원만 내면 되니까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출도 가능하고 거래세 부담도 줄기 때문에 지금이 다주택자 주택 구입에 최적화된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등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도 완화가 됩니다. 분양 입주권은 현재 1년 미만 보유 매각 시 70%의 세율이 부과되는데요. 내년부터는 45%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지금은 60%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새해에는 1년 동안만 보유하고 매각하게 되면 기본 세율인 6에서 45%로 양도세를 과세가 되는 건데요. 이는 분양권이랑 입주권 판매 및 수요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대출을 내서 분양이나 입주권을 구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양도세율이 참 문제가 됐었는데 이를 줄여줌으로써 분양, 입주권 등 수요를 늘리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투기 우려 등으로 폐기 수순에 들어갔던 민간임대 등록 이 제도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매입 임대의 경우 현재는 빌라,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만 장기 임대로 10년 이상 이제 등록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도 장기 임대 등록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렇게 장기 임대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 등록 임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어서 다주택자 세제 등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등록임대 세제 혜택도 복원됩니다.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매입 임대로 등록하면 10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의 85에서 100%를,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50%의 취득세를 각각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취득세 감면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취득 가액, 즉 분양가액이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주어지게 됩니다. 매입 임대주택 등록 시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부활되는데요.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해서 매입하게 되면,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종부세 부과할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매매할 때는 양도세 중과도 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장기 임대 등록 기간도 10년에서 15년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다주택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이 있는데요.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주택 구매 시에 적용되는 LTV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9억 원 초과 주택은 현재 3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지만 새해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현행 2억 원도 이제 폐지되는 수순이고요. 자, 즉 임차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점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이런 문제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반환이 가능해지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다주택자분들 대출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대출 완화와 더불어서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도 지원 정책이 있으니까 지금이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시기 좋은 시기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임대 수입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다주택자들 중에서 부동산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규제 완화 잘 살펴보시고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2.2일, 이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12월 21일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 중에서 다주택자 대출이 이제 완화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주담대 받을 계획이라면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자가 적은 것이 가장 유리하고요. 발품을 많이 팔아서 저렴한 대출 상품으로 선택을 하고, 무엇보다 무리하지 않게 대출을 받아서 꾸준히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게 대출 설계하시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